얼만큼의 정신생활이 의식적인가,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이 생각보다 무의식적인 것들로 많이 돌아간다. 많은 인지과학자들은 의식이 정신생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굉장히 큰 정신작용들이 의식 없이도 수행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 블라인드 사이트 사례, 안 보이는 시력, 그리고 암묵기억 사례, 잠재적인 기억, 그리고 분리내 실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좀 알아봤고, 얼마만큼의 정신생활이 의식적인가? 의식적인가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작업 기억 같은 거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리고 시간 공간적 정보, 그리고 의식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무의식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의식의 자리는 무엇일까? 그 쉬운 문제를 한번 좀, 쉽진 않지만 결코 쉽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쉬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의식의 자리, 의식의 신경상관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피즐이라는 견해가 많이 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전두엽 피즐, 뭐 전전두 피즐, 뭐 시각 피즐, 뭐 이런 거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청각 피즐, 이런 것들, 피즐이 코르텍스가 의식의 내용을 좀 결정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외부 세계와의 그 통로를 담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피즐이 왜 의식의 자리냐? 그래서 피즐의 여러 부위의 손상이 꽤나 명백하게 그 환자들한테서 그것들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지각 양식들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양식들 다 뺏어 버리는데, 뭐 좀 이따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의식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의식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논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따라서 의식은 제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보의 수용과 분석과 저장을 위한 피즐 단위의 특정한 핵심 영역에 전통적으로 귀속되었다. 근데 의식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말초 감각 기관들 자체에 귀속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망막이라거나 귀라거나 뭐 말초적인 감각 기관들에 대해서는 의식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고장나도, 눈이 다 고장나도 꿈을 꾸거든요. 그 사람들, 후천적으로 이렇게 고장난 사람들은 꿈을 꾸고, 상상도 시각적인 상상도 충분히 하고 시각적인 표상도 충분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초 감각기관 망가져도 의식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의식을 말초 감각기관에다가 귀속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단위 영역의 퀴즈들에 의해 생성된 단순한 경험들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 주로 언어에 기반을 둔 다른 기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따라서 제1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의식은 활동의 프로그램과 조절과 확인을 위한 기능적 단위에 의해 만들어진 중요한 기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일단 이 피즐로서 바라본 의식의 내용을 말하는 거고, 외부 세계와의 통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내부 세계는 근데 다른 관점이 또 제기된다는 거죠. 피즐만 의식의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의식의 좀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의식은 깨어있고 깨닫고 빈틈없는 전반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의식의 수준이라거나
상태라고 했을 때, 멘탈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내부 세계와 보통 연관되는 건데, 이 뇌관 수준에서 의식의 상태는 인식의 배경 수준, 즉 전반적인 작업장인데 그 속에서 더욱 특수한 내용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의식의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는 페이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것들이 의식의 내용들이라면 감각 양식들이 어떤 감각 양식들인가라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이거는 전반적인 작업장, 의식의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는 페이지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느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부 세계에 보통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인 상황에서는 의식의 수준에 15점으로 등급이 정해진다라고 하고 혼수 상태라거나 혼수 상태가 아니고 좀 정신이 똑바른 상태라거나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글래스고 혼수 측정법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교통사고에 뒤따른 혹은 그와 비슷한 거에 의해서 의식의 이런 측면이 상실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피질들이 침범되거나 손상돼서 그런 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피질 범위가 막 엄청나게 많이 파괴돼서 엄청나게 많이 손상돼서 의식이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와 반대로 아주 작고 단순하고 매우 특수하고 매우 작은 뇌 부위만 관련되는데 이 부분은 피질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뇌간이라는 거죠. 뇌간, 브레인스템. 그리고 의식을 아까 뭐 글래스고 혼수 측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IIT라는 첨단 과학 의식을 측정하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또 마취과 의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크리스토프 코흐라는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썼던 칼럼을 누가 번역한 건데 이 칼럼은 의식이 사라지는 나는 죽음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매일 밤 지친 몸을 누울 때마다 나의 의식은 사라지고 의식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냉장 수치도 받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무반응 각성 증후군 상태 식물인간이라고 보통 많이 불리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식물인간이라거나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런 주기적으로 잠들고 깼다 하고 그런 상태에 대한 뭐 안락사 문제라거나 윤리적인 문제라거나 그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의식을 측정하는 방법이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 마취를 얼만큼 마취가 이 사람이 잘 된 거냐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중요하기도 해요. 의식이라는 것이 의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의식 수준이라는 거는 그 무슨 데이비드 호킨스가 뭐 의식혁명 같은 데서 말하는 의식혁명이라는 책 같은 데서 말하는 그 의식 뭐 점수 그런 유사과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하고 그런 거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서 좀 옛날에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그런 유사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음, 깨어있고 깨닫고 그런 좀 내가 지금 잘 때는 의식이 많이 없는 상태고 많이 집중하고 있을 때는 의식이 굉장히 또렷한 상태일 거고 몰입하고 있을 상태라거나 그런 맥락에서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근데 의식이 왜 실용적이냐? 의식을 알아야 되는 게 왜 실용적이냐? 거기에 대해서 차차 얘기를 해볼 건데 이 ERTAS 확대 망상 시상 활성화 계통이라는 부위가 이 뇌간 중에서 의식과 굉장히 상관이 깊은 부위인데 일단 시상 쪽에 있는 부위라는 거죠. 시상, 살라무스.
일단 살라믹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살라무스 시상 쪽이라는 거예요. 시상은 대략 사람의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이고 문제의 신경액들은 거의 성냥의 머리만한 크기죠. 아까 ERTAS. 뇌의 그 조그만 우리가 지금 125쪽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125쪽의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 성냥 머리만한 크기 뇌의 그 아주 조그마한 부위에 손상을 입으면 의식의 완전한 소멸을 가져와서 깊은 혼수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거기만 조금 건드려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신 마취는 이 EITAS, EITAS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조그만 계통의 출력을 얼마큼 변경시키느냐, 다양한 방법들로 인해서 여기를 어떻게 만지느냐, 그게 관건일 뿐이지 다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 조그마한 신경액들이 의식의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EITAS는 특정한 시상액들과 시상압의 부분들, 여기도 중요하고 복측 피계 부위, 이 VTA라고 여기에 도파민 유도되는 도파민 분비되는 부위예요. 여기 그리고 부상환액, 도수관 주위회색질, 청반액, 여기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되는 부위죠. 흥분했을 때 아드레날린처럼 이렇게 흥분했을 때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부위고, 그리고 봉선액, 5HT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로커스 콜칼로슨 아무튼 거기이고,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EITAS가 이런 것들이 있는 부위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들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거나 임상심리학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실용적인 이유인데, 여기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막 분비되는, 뭐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막 분비되는 부위란 말이에요. 여기가 의식에 관련된 부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식이 왜 관련되느냐?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 내부적인 정보를 내부 세계에다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과 아주 그 중에서도 아주 주요한 신경 전달 물질과 크게 관련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가장 실용적으로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뇌가는 내부 세계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의 수준과 관련되는 그 상태, 그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나 이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영양제라거나 나중에 뭐 세로토닌이라거나 아무튼 뭐 그런 뭐 약이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글쎄 알아볼 일이 있을까? 아무튼 뭐 그 어떻게 하면 뭐 이와 관련된 정보, 운동을 하면 뭐 도파민이 어떻게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이 어떻게 분비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칼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쉽게 이해가 되고 와닿지 않을까, 지금 잘 알아두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실용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강조를 했고, 정보의 두 가지 출처. 그래서 외부 세계하고 외부 세계에선 피질, 외부 세계에서 우리까지 이렇게 정보가 통로로서 전달이 되는 건 피질 수준에서 전달이 되는 거고, 내부 세계에서는 뇌간에서 의식의 상태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내가 또렷이 깨어 있느냐, 아니면 잠들어 있느냐, 몰입해 있느냐, 이런 상태를. 그런 상태를 통합해 주는 게 의식의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다마지오, 그 유명한 대가죠, 대가. 테드 영상을 또 톡방에다가 공유를 하려다가 까먹었는데, 테드 강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다마지오가. 다마지오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의식의 내용은 외부 세계를 모니터링하는 뒷부분의 피질 통로에 부착되어 있는 반면에, 의식의 상태는 또 못하네. 신체의 내부 환경을 모니터하는 뇌간의 상행 활성화 계통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 상행 활성화 계통 뭐 어려운 말이지만 아까 그 EITAS 막 VTA 복측피계 부위
벤트럴 태그멘탈 에리어, 뭐 청반액, 공선액, 뭐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이런 거 다 분비되는 그런 계통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쉽겠죠. 뭐 그런 거 분비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튼 그래서 의식의 내용은 외적인 지각 양식들로부터 유래된 피질 지역에서의 변화를 나타내지만 의식의 상태는 신체의 내적인 상황에서의 변화를 나타나게 된다. 뭐 이런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게 된 거죠. 의식의 기능이 무엇인가?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기능. 이거 없으면 의식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의 핵심적인 기능이 뭘까? 다마지오는 그래서 핵심적인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세계의 통합이라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통합. 그래서 의식 없이는 이게 의식의 기능인 거죠. 뭐 의식이 왜 존재할까에 대한 기원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구별해야 되는 건데 의식의 핵심적인 기능. 의식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느낌을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의식의 기능. 그건 본질적으로 내성적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평가적이죠. 아주 그냥 이거 보자마자 이거 좋다, 나쁘다. 이,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가 좋냐, 나쁘냐. 지금 쳐다보는 화면이 밝기가 나한테 불쾌감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것들. 좋느냐, 나쁘느냐. 유쾌한 정동이냐, 불쾌한 정동이냐. 여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사물들을 좋게 혹은 나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것이 바로 의식 느낌이 지향하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취과 의사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뇌간의 핵심적인 신경액들의 화학적인 출력의 변경, 그러니까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런 것들이 분비된 뇌간, 이 내부 세계를 관장하는 뇌간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런 이 신체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그 신체의 항상성 계통들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우리가 그 피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포도당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혈당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이 아니면 지금 장에 먹을 것들이 찼는가 안 찼는가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게 지금 불쾌한 정동을 제공하고 있어? 유쾌해 지금? 유쾌한 상태를 제공하고 있어? 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고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의식의 기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세계의 통합이 의식의 기능인데 이거는 내부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기능이고 그러나 신체적인 자기 모니터링은 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일 뿐이다. 신체 내부에 대한 내장의 상태에 대한 기능일 뿐이고 이제 외부 세계, 피질이 담당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모든 내부 욕구들은 우리의 오로지 외부 세계에서 충족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식, 가치라고 하는, value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있어야만 생기게 되는 거고 대상들에게 부여되고 대상들은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은 여러분이 느끼는 바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거에 대하여 지향성이죠, 지향성. aboutness. 대하여 느끼는 바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는 바, 이거는 내부 세계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에 대하여 느끼는 바, 외부 세계, 피질이 담당하는 게 큰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의식은 우리들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들의 투사된 느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의식은 자기 인식이란 이면의 매개에 입각하여 여기까지 내부 세계죠, 내부 세계. 그런데 여기에 입각하여 우리를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의 인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이제 외부 세계, 피질만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뇌간을 기반으로 피질이 담당하고 있는 부위죠. 특히 의식에 대한 이런 설명이 묶기 문제, 바인딩 프로블럼하고 호문클러스 프로블럼 양쪽 다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 솔직히 전 잘 이게 해결한다는 건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책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래서
일단 의식의 다양한 통로들은 토대를 이루는 의식의 상태에 의해 한데 묶어지는데 그 자체가 극민이다. 신체 자체가 극민이라는 건지. 그래서 즉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작은 인간, 호문클루스, 그 가상의 인간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신체적 자기의 투사라는 거죠.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좀 책을 좀 계속 좀 후반까지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가듬고 나눠볼 생각인데 예전에 신경과학의 원리라고 캔델이라고 하는 기억을 찾아서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쓴 신경과학의 원리, 신경과학 교과서가 있어요. 캔델하고 여러 저자가 합쳐서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런 구절. 신체 표상이 기억된 시각 공간과 통합되고 통합된 표상 공간에서 자아가 작동한다. 이게 뭔 말이냐 싶겠지만 신체 표상, 뇌의 신체 표상, 뇌간이 보통 많이 담당하는 거기도 하죠. 뇌간이 내부 세계에서 만들어진 표상이 기억된 시각 공간과 통합되고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외부 세계를 이렇게 받아들인 시각 피질 같은 그 피질, 외부 세계를 담당하는 피질, 시각 피질 같은 그런 기억된 시각 공간과 통합되고 그런 통합된 표상 공간에서만 이제 자아, 셀프가 작동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 나는 이러이러한, 나는 나다라는 그런 느낌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동된다는 유명한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왠지 이 구절하고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요. 뭔가 제가 확실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런 합리적인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뭔가 좀 서로 매칭이 되는 게 많아서 신경과학의 원리도 면밀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가장 신경과학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근데 두 권이나 돼. 아무튼 700페이지짜리, 1000페이지짜리 책인가? 그게 한 두 권짜리 되는데 그게 2000페이지짜리라는 거죠. 그게 쉽게 다 정독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의식이라는 핵심적인 의식.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의식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이 무의식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사례들을 이야기했고 의식적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의식적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의식의 신경 상관물 쉬운 문제를 풀어보려는 거죠. 차머스가 얘기한 easy problem을 풀어보려는 건데 피질은 외부 세계와 상통하고 뇌가는 내부 세계와 상통하고 근데 의식의 기능은 이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두 세계의 통합에 있다. 이게 핵심적인 의식의 가장 관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포유동물도 있고 뭐 좀 조금 하등한 수준의 그것보다도 조금 더 하등한 수준의 동물들도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여겨지는 그런 의식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근데 우리에게는 몇몇 영장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까지 가지고 있는 게 확장된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2차 의식, 고차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데 우리가 또 흔히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런 영역과도 꽤 맞닿아 있는데 봅시다. 의식의 이런 측면은 단순한 지각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지각에 대한 사유에도 관련된다. 이것은 또한 현재의 지각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의 지각들의 자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에만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거의 많은 짐승들은 지금 감각에 매여 있어서 현재에만 감각에만 매여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만 종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물론 그 과거에만 엄청나게 매몰되면 우울증이라거나 미래에만 엄청나게 매몰되면 불안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능력도 있을 만큼 꽤나 그 의식의 수준이 높고 의식 기능들이 조금 더 다른 옵션들이 달려 있는데 확장된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안타니오 다마지오는.
그래서 뭐 인간들에게 보통 훨씬 더 고도로 발달된 것임이라고 추정이 되는 의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의 의식하는 인간들의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확장된 의식이 있으려면 언어에 대한 우리 능력에 굉장히 의존해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의 그 기억을 저장하는 데도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프로그래밍 한다거나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머릿속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언어가 있어야만 꽤 많은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또 언어는 어, 한 가지 특별한 지각의 대상의 지각적 흔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버지란 단어를 내뱉으면 청각적인 것도 느껴지고, 아버지에 대한 청각적인 것도 느껴지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같은 추상적인 기능 단어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뭐 아버지에 관련된 냄새도 막 떠올릴 수도 있고, 후각적인 담배 냄새라거나 여러 가지 공감각적으로 떠올린다는 거죠.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감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큰데, 앵귤라 자이러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앵귤라 자이러스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 뇌의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영역이 시각 피질이라거나 청각 피질이라거나 체감각 피질이라거나 그 영역의 통로가 서로 맞닿아 있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본질적으로 공감각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언어가 있어야만 이런 확장된 인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 거의 뭐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끝났는데, 자세한 것들은 그래서 아무튼 이 확장된 의식 같은 것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업 기억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만큼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느냐, 얼만큼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느냐 같은 거라거나, 그리고 절차 기억, 의미 기억이라거나 일화 기억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한데, 그것들은 이제 5장에서 기억 파트에서 나눠볼 생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확장된 의식을 통해서 자전적인 자기, 그냥 단순한 셀프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이런 핵심적 의식 수준에서의 셀프가 아니라 자전적인 자기, 어, 내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추하고 내 과거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반추하고 미래까지도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된 의식이 좀 고등한 셀프가 이런 언어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자전적인 자기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무의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는 거기까지 막 그렇게 잘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 관계상 그렇게, 근데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책으로만 좀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생각으로 좀 여기까지 준비를 좀 마치고, 세미나 그 기록 여기까지 좀 마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